12.3 계엄 1년, 그리고 자신의 당대표 취임 10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마중하러 간 것 이외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에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썼습니다. 사과란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을 희망의 길의 신호탄이라고 봤고 내란몰이가 막을 내렸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장 대표와 투톱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한다고 계엄 사태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초재선 의원 주축의 의원 25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 회견 참석자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윤 전 대통령의 계몽령 주장과 똑같았다며 우리라도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을 당 대표로서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께서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는 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다며 과거의 잘못된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교감을 가지고 오늘은 발표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받고 어제부터 분명히 소통하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 원내대표의 역할은 우리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당대표는 또 당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 각자의 역할이 그냥 다를 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임과 통감이란 말도 우리 대표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냥 보기에는 당대표는 책 느껴지는 그 마지막에 그랬지만 실제로 대구에선가 하셨어요. 이미 그것도 다 했던 워딩이었습니다. 사과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둘이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고 받아들여도 될 건가요? 역할이 다르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각자의 원내대표 역할이 있고 당대표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는 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당대표님께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당대표님 얘기랑 원내대표가 의원님들 다 의견 모았잖아요. 그럼 원내대표가 오늘 발표하게 된 거는 의원님들의 절대 다수가 계엄 사과를 요구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통계는 내진 않았지만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많았나요? 더 모르겠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와 또 윤 어게인과의 절연도 이제 하겠다는 그 선언도 담겨 있는 건가요? 제가 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괜히 또 저의 워딩으로 또 잘못된 인지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딱 요 수준까지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국민의힘 107명의 이름으로 이제 대표에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는 장동혁 대표의 그런 메시지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두 분이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나갔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합시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은 결정 기각된 거는 기각은 됐지만 그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그 행위에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잘못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혹시 하는 건지. 아니 추경호 대표님이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소집을 이제 오락가락하게 하고 아니에요. 한 그거는 부분은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 되고 그건 재판에서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우리 당의 입장은
그거는 대표님이 방해를 하거나 왔다 갔다 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막아서 못 들어가고 했던, 저는 그 상황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상황에 저는 분명히 이때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로 가고 했던 혼돈이 있었을 뿐이지 방해한 거나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이유 저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도 그거는 뭐 저희들 그거는- 사안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죠? 이상. 재선. 아, 어려운 거 묻지 마. 어? 됐어. 몰라. 재선은 재설한테 여쭤보시면 돼. 30명 정도가 선명. 몰라. 그거 잘 모릅니다. 네. 11시 50분에 아, 저는 그거 할 거예요. 오늘 제 논평, 추경호 대표 논평하고 우리 현지 누나 얘기 두 가지를 제가 지금 풀 나갈 거예요. 좀 있으면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온마이크 할 생각입니다. 요건은 요 정도가 저는 답변이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원내대표가 107명 명의로 방금 기자회견 발표를 하셨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11시 50분에 따로 사과 발표를 따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님이랑 충분한 소통은 돼. 그거 다 사전에 다 얘기 다 아까도 여기 왔다 갔다 하시던데 잘 모르겠지만 그 기자회견은 내용은? 대표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안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표님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히는 사과의 메시지를 아니 본인의 의견을 뭐 그리고 계속 워딩 하셨고 지금까지 근데 그 원내 대표 태극글 올리는 거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전 알고 계신 그 내용? 내용 모르겠네. 그거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거기까지는. 근데 원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지도부의 사과가 좀 부족하다는 게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사과이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쵸? 네. 재선은 한 30명 정도가 윤석열 옹호하는 정치인들과 연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나왔는데 뭐 조선일보에서 하셨던데 이미 그 내용 그대로일 것 같은데 그건 그쪽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대답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국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회를 출입해온 박찬범 기자와 계엄 이후 여야 정치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은 탄핵과 대선으로 제1야당에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내란 척결 구호를 반년 전 대선부터 외쳤는데 이 기조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도 유지될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예, 민주당은 계엄은 곧 내란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다. 이런 입장이죠. 네.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오늘 내란은 현재 진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가 이 내란 척결이 됐다. 아니다. 이 시발점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 1심 재판부 못 믿어오니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자 같은 요구가 이들에게서 분출하는 상황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을 밀어붙이는 한 배경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내란 강공을 유지하는 게 전국 주도권을 이어가는 데도 필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이 반년 뒤 지방선거까지 이런 강공 모드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이 강공 일변도에 대한 중도층의 시각이 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를 사실상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과도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장동혁 대표는 이 중도층 한 번 볼 때 이 지지층 두 번 봐야만 된다. 이런 말을 평소에 주변에 자주 하곤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부터 먼저 결집시키고 이 중도 외연 확장은 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인데요. 예, 하지만 당 지지율이 20% 박스권에 묶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절연도, 이 계엄에 대한 이 완벽한 사과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당대표 행보를 두고 당내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8월 자신의 대표 당선을 도운 이들 중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도 있는데요. 예. 이 중도층을 겨냥한 전향적 스탠스로의 이 전환 시점을 이 지선을 앞두고 잡을 거란 전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극명히 갈려 있습니다. 정치 복원의 길이 있을까요? 네, 일단 논란을 빚었던 여야 대표들의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네, 이런 계엄의 깊은 상처 가운데는 이 갈수록 더해지는 그 우리 정치의 양극화도 있습니다. 예. 이거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이 진정한 정책의 경쟁, 그리고 이 정치적 대화 타협이 복원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내년에는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